오늘의 주제 조선 해운에 관해서 박주식이 키워드 2개를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주식아, 첫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LNG 선입니다. 네, LNG선. 아까 한용희 전문가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운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천연가스를 가장 쉽고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사용을 하는 방법은 파이프를 통해서 이송을 시키는 그 천연가스 자체를 이송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파이프를 전 세계에다 다 깔 수는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게 이제 새롭게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하게 된 건데 이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든 게 바로 LNG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이 LNG 상태로 운반을 한 다음에 이제 수입국에서 그걸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가 좀 필요하게 돼요. 수출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천연가스를 냉각시키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송을 하려고 하면은 그 냉각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액체 상태로 들어온 거를 다시 이제 기체로 만드는 바꿔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그런 산업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LNG선을 우리나라가 많이 수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섬나라로 되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북한에 막혀서 사실상 섬나라랑 다름이 없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고립돼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의 도시라던가 공장 시설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LNG 수출국과 그다음에 한중일 3개국 요 세 개 요 정도 이제 루틴으로 LNG 운반선이 계속적으로 움직였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셰일 가스가 이제 남아 도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 이게 이제 절묘하게 맞아들어서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이 LNG 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LNG 선 건조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수주가 이제 몰려들고 있는 거고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다 보니까는 신조선가 그러니까 조선 가격도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 삼성중공업이 조선업 역사상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금액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조 단위였어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3조 9천억 수주를 냈죠. 그 삼성중공업이 이제 6월 22일 날 이제 버뮤다 쪽 선주랑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받은 게 총 14척인데 이게 수주 금액이 3조 9천억 원이면 역사상 좀 최대치라는 것도 있었고 이게 지금 올해 누계 수주 실적이 이제 33척, 그러니까 63억 달러까지 끌어올렸는데 6개월 만에 이 연간 수주 목표 자체를 한 72%까지 도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운반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사들은 지금 시황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 3조 9천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4대, 14척 아닙니까? 근데 배 한 척이 2,700억 정도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 LNG선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원래 가격 자체가 좀 비싸기도 한데 LNG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는 원래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에 의해서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는데 일반적인 배들이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이 한 비중이 2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LNG선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밖에 비중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광색 가격이 조금 많이 좀 안정을 좀 찾고 있으면서 조선사들이랑 그다음에 철강사가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후판 가격에 대한 이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하반기, 후판 가격은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조선사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 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형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카타르 프로젝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카타르 프로젝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그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이제 세계 최대 생산지인데 이 카타르가 점차 이제 LNG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뽑아내겠다라고 그 프로젝트를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7,700만 톤에서 거의 1억 2,600만 톤까지 뭐 2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LNG를 뽑아냈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냐? 실어갈 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타르가 이동시킬 운반선 120척을 좀 주문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네. 근데 아마 그 이유가 LNG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좀 입증이 돼서 이제 슬롯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 LNG선 수주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가요? 이게 이제 주식에 관련 있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늘어난다라고 보셔야죠. 아, 그러면 요거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여기 관심 갖고 있다가 매수를 해야겠네. 그렇죠. 네. LNG 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쨌든 천연가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화력 발전과 조금 반대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일단 중국 역시도 이제 보면 2020년도에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 1위였어요. 근데 압도적인 1위였어요, 이게. 32.5%.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이제 공업화, 도시화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뭐 온실가스 이런 게 많아졌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부작용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기상이변이라든지 홍수, 가뭄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12차 5개년 계획에 탄소 배출 저감 지표를 의무사항으로 표기를 해라. 생각보다 지금 빨리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제 파리 기후 협정 가입.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중국이 천연가스 대외 의존도가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절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해서 쓰는 양을 계속적으로 좀 늘린다. 화력 발전을 줄이고 LNG 쪽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김민우 전문가는요? 저도 긍정적인 편이기는 한데 일단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랑 조금 많이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금리 인상이라던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선업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받아놓은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조선업은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우 전문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자, 두 분이 오늘 의견 일치를 좀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 포트폴리오에 조선주를 넣는 것은 어떨까요? Yes or no? 예스. Yes. 왜 그러냐면 네. 근데 지금 시총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좀 나오느냐 아니면 과거에 좀 재무적인 지표가 얼마만큼 꺾였느냐 그런 것들 파악하고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담으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조선주는. 좀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우 전문가는요? No, yes? 일단은 저는 조선주 자체도 좋게 보기는 하는데 조선주보다는 LNG선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행제 관련 회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LNG를 운반하는 선박 말고 LNG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추진으로 그걸 연료로 해서 추진하는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도 본행제가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본행제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호재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행제 회사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한용희 전문가는 본행제 관련 종목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망을 좀 좋게 본 봐요. 편인데 오늘 둘이 짜고 왔죠? 네, 그래서 여기서 레벨업주를 공개하도록 아, 바로 레벨업주를 여기서 공개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본행제 관련 회사가 아닐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본행제 회사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레벨업주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한용희 전문가가 픽한 오늘의 레벨업주는 뭘까요? 힌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LNG선을 만드는데 필수 부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고 필수 부품. 네, 이 기업이 이걸 파는데 매출 비중 95%예요. 이 부품만 가지고 95%를 매출 올린다 이 얘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나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기업이 만드는 거를.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 그 3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수주를 받았어요. 지금 시총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1조 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다. 시총의 3배를 그렇지. 이미 수주했다. 네. 이 기업은 2022년도 실적 컨센서스로 매출이 한 4,100억 정도. 그다음에 경쟁사는 매출이 3,500억 정도예요. 근데 지금 시총이 이 기업은 3천억 정도고 경쟁사는 5,800억이에요. 2배 정도 네. 시총이 높네요, 경쟁사가. 네. 어.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 포인트를 좀 집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을 좀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이 부품이 하반기에는 또 판가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이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상에도 너네 쓸 거잖아. 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밖에 없는데 거의 네. 경쟁사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네, 근데 경쟁사랑 지금 양분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 상황이 좀 좋습니다. 예. 자,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